정말 정신의 혼을 쏙 빼놓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잠시 집중할 곳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톡톡 바이오 시간이고요. 오늘은 2022년도 바이오 시장의 메가 트렌드 분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에 있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수익을 극대화해줬던 종목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글로벌 제약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투자하는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그리고 조성기 기술 고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요즘에 시장이 워낙 어려워서요. 투자 전체에 대한 방향성 고민이 참 깊습니다. 그렇지만 바이오의 경우에는 우리 세 분이 있기 때문에 늘 든든한 마음입니다. 올해 이제 바이오 투자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오늘 세 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 앞으로 무슨 기업에 투자할지 추려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기업들이 잘해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차홍선 대표님, 그동안은 바이오 시장에서 백신 치료제 기업 쪽으로 좀 이 자금이 계속 쏠림 현상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 바이오 메가 트렌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정의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파이자하고 머크하고 파이자의 상대 그림입니다. 이게 그림을 보면 재밌는 그림인데 뭐냐면은 과거에는 파이자와 머크가 거의 같이 가는 그런 상대 지수 개념이 같이 갔었는데, 첫 번째 동그라미는 뭐냐면은 2015년에 본격적으로 키트루다가 출시되면서 항암제였습니다. 항암제가 출시되면서 항암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0%였어요. 거의 5% 정도의 생존율을 보이다가 그게 43%로 올라갑니다. 그게 머크의 키트루다였습니다. 그래서 붉은색이 키트루다인데 주가가 거의 한 1년에서 1년 반 동안에 40%는 올라가는 이런 빅파마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가 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파란색이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그게 40% 올라갔는데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신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었던 파이자 기업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보면은 쏠림 현상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빅파마라 하더라도 20개 정도가 빅파마가 있는데 18개가 저평가되었다. 그래서 같이 올라가야 된다는 논리보다는 오히려 가장 모멘텀을 주고 있고, 두 번째는 이익 성장 속도가 가파른 그런 기업 중심으로 자금이 쏠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항암의 시대였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넥스트는 그럼 뭘까 봤을 때 저희들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코로나 여지는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파이자의 시대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올해 이제 매출액이 한 40조 이상 경구용 치료제에서 나올 거라 보기 때문에 올해, 내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이익 증가 속도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경구용 치료제를 만드는 벤처 기업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과 2등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이자 나왔고 머크가 나왔는데 치료제 쪽에서 우리 3등, 4등도 수혜를 볼 것이다. 그래서 1등 파이자, 3등, 4등 바이오 벤처 쪽, 코로나 치료제 쪽.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인데, 저희들은 올해, 내년을 뭐냐면은 치매 치료제의 시대, 다시 항암의 시대로 돌아갈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치료제 쪽에는 저희들 보통 같은 경우에는 한 릴리 정도를 관심도 있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항암 쪽에서는 다시 머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 치매 치료제, 그 다음에 항암 치료제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 방법으로는 이게 이제 빅파마 투자 전략이고 이런 포트를 구성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 투자 방법으로는 다음 장 보시면 알겠는데, 나스닥 지수가 한 50% 올랐습니다. 2년 동안에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좀 꺾였죠. 조금 밸류에이션 이슈 때문에 좀 꺾였는데, 그 다음 장 보시면 재밌는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바이오엔텍하고 모더나의 주가 추이하고 이제 나스닥하고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뭐 나스닥이 50% 올라갈 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 바이오엔텍 같은 경우는 각각 뭐 900%, 400% 올라가는 그런 이렇게 많은 격차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이익 성장 가시성이 보이는 기업을 좀 들어간다면은 빅파마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괜찮다 보여지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제 치매 치료제, 항암제, 그다음에 경구용 치료제, 바이오 벤처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포트를 구성하시는 것도 이렇게 나스닥을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약하면 올해는 경구용 치료제, 치매 치료제, 항암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그동안은 항암제와 코로나19 치료 혹시 백신 개발을 했던 이 메이저 파마 기업들이 잘 갔다는 내용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앞으로는 코로나19는 뒤로 보내고 다른 쪽에 완전히 집중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19 어떤 백신 치료제 생산을 하는데 기여를 했던 화이자나 머크 같은 기업들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강희경 고문님 이제 올해 유망 기업들에 대해서 더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혹시 얼마 전에 열렸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까요? 그 JP모건 컨퍼런스를 이제 보게 되면은 각 그 글로벌 그 기업들이 이제 긴 장기 전략,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올해 이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이제 이어갈 것인가 하는 발표들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 이제 앵커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에 대한 이슈는 매출액이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좀 다뤄졌고요. 그런데 이제 이 긴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코로나는 이제 많이 그 치료제까지 나오면서 이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게 좀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항암과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쪽으로 관심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작년까지 해서 미국 FDA 신약 승인에 대한 거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93년부터 지금 작년까지 2021년도까지 그림을 좀 보게 되면은 보시면 어떤가요? 최근에 한 10년? 아니면 이렇게 좀 봤었을 때 약 한 40개에서 50개 이렇게 승인은 계속 나고 있다. 이런 게 보이시죠? 작년 2021년 같은 경우도 미국 FDA에서는 그 신약으로는 약 한 50개, 바이오 이제 세포 치료제나 이런 걸 포함했었을 때는 한 60개가 이제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다음 넥스트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시장에서 볼 때는 매년 40에서 50개 승인 난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승인 나는 약들은 어떤 거고 또 이 관심을 주목을 할 만한 기업들은 어떤 거냐라고 했었을 때 앞서 이제 언급이 됐지만 항암, 면역,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그리고 희귀질환, 비만 뭐 이런 쪽에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다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좀 분류했었을 때 먼저 항암제 쪽에서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항암제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이제 매출이 가장 많은 머크의 키트루다를 좀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매출액을 보게 되면 한 20조 원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근데 2028년도 이후에는 이 키트루다의 특허 만료가 이 머크 기업에는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 전략을 어떻게 잘 짜서 이 특허 만료에 대한 거를 이제 극복해 가느냐라는 게 이제 머크의 장기 전략이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2028년까지는 이 키트루다는 매출액이 계속 증가할 것 같다. 이런 발표들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다시 이제 백신이죠. 이런 것도 2030년이 되게 되면은 매출액이 2배로 좀 늘어날 것 같다. 이런 발표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암제 쪽에서는 좀 더 보게 되면은 병용을 하게 되는데요. TGC나 렉스리, CTLA4, ILT4 이런 거하고 병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든 해외든 이런 벤처기업 같은 경우도 좀 이런 병용하는 그 기술을 가진 기업들 좀 더 주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항암제들, ADC, KRAS나 뭐 작년에 승인을 받기도 했는데요. BTK 이니비터 이런 건 머크에서 관심을 갖는 그 항암제 기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주목하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머크는 그래서 장기 전략으로 작은 규모 아니면 큰 규모까지 해서 M&A를 많이 진행할 것 같다 이런 발표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주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치매인데요. 치매는 최근에 이슈가 CMS 이 바이오젠의 아두헬름 기억하시죠? 이 아두헬름이 보험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이거 가지고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가 있던 날 이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 주식들이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하기도 했는데 왜 그랬냐면 보험 적용을 임상에 참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라는 초안이 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의견을 수렴을 해서 4월 1일 날 최종 결정이 될 거고요. 이번에 이 릴리 같은 경우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좀 제한적이다. 도난의 법에는 제한적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알츠하이머. 아까 앵커님께서도 아니 이제 그 치매 치료제 아니 알츠하이머는 이제 그 관심을 받지만 코로나는 이제 좀 이렇게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매출액이 치료제죠. 팍스로비드나 몰루피라비르 이렇게만 봐도 45조 원 이상 지금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이번에 이제 1월에 그 컨퍼런스에서도 파이자 같은 경우도 뭐라 그랬냐면 1억 2천만 코스, 1억 2천만 명 분이죠. 그게 36억 정을 생산할 건데 계속 지금 최근의 뉴스에서도 보면 프랑스에서 이 글로벌 공급망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그 기업과 같이 프랑스 기업과 같이 이걸 늘리겠다 이런 발표들도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는 많이 이렇게 감소됐지만 여전히 글로벌 제약 바이오 시장으로 봤었을 때는 매출액, 백신과 치료제 매출액이 크게 또 기여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주목해봐야 되는 분야는 항암, 치매, 알츠하이머고 여전히 코로나19 쪽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성기 기술고문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사실 지금 당장 우리가 직면해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관련해서 경구용 치료제의 승인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코로나19 퇴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아마 그 경구용 치료제가 나옴으로써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아주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침투해서 그 다음에 증식을 하면서 이제 질병을 일으키는데 백신은 침투하는 단계를 블락킹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걸 이제 만약에 방패라고 비유를 한다면 치료제는 창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일단 침투된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과 방패와 창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전환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그러면 오미크론에도 그냥 효과가 있을 거냐 이런 측면에서 또 보면 그 슬라이드에도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팍스로비드가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화이자에서 발표를 했고요. 몇 가지 이제 그 시험관 실험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그 우려 변이라고 하죠. 뭐 델타, 오미크론 이렇게 우려 변이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 이제 그 몰루피라비르도 이제 머크 것이죠. 머크도 보면은 임상 3상 발표를 하면서 사망자 수를 약 한 10분의 1 정도 경감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머크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험관 시험을 최근에 해보니까 마찬가지로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것을 빨리 그 이머징 시장에 잘 풀어야 될 텐데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머크와 화이자는 그 UN 기구가 지원하고 있는 MPP라는 그 기구가 있는데 이 MPP를 통해서 이머징 국가에 용이하게 빨리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1월 20일자로 보면 27개국의 이머징 국가의 그 공급을 용이하기 위해서 27개 그 제약사와 그 라이센싱 계약을 해가지고 생산에 돌입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경구용 치료제 그러니까 RNA 폴리머레이즈를 억제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그 제2, 제3의 치료제들도 지금 임상시험 후기에 들어와 있고 곧 아마 출시가 될 걸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최근에 그 글로벌의 전문가 그룹에서는 만약에 백신과 치료제가 잘 이렇게 활용이 된다면은 오미크론에서 끝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좀 올 연말 정도 뭐 하여튼 조만간에 종식이 된다면 아마도 엔데믹으로 남을 건데 푼토포용처럼 엔데믹으로 남으면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가 그 회의를 지금 검토를 시작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백신과 치료제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른 국면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온 치료제로도 오미크론 변이 그리고 기타 변이도 충분히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실험 결과를 토대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큰 이변이 있지 않는 한 코로나19 퇴치와도 한 걸음 가까워졌다. 이렇게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올 한해 바이오 시장을 볼 때 주목해야 될 메가 트렌드 분석과 현재 코로나19 현황에 대한 업데이트로 준비해 드렸으니까요.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그리고 조성기 기술고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